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5년 하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성 수장의 무풍지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정말 올바르고 정말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도 이제 그 달력의 한 장이 남았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데, 자, 아주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요,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라고 하는요, 유명한 그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가 매년마다 국가 순위를 매기는데요, 그 국가 순위가 일단은 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외교까지요, 다방면에 걸쳐서 합계를 해가지고요 순위를 내는데, 우리나라가요 25년 한 해 6위였습니다. 6위.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년도 한 해는요 상반기에는 저 탄핵 정국이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계엄 정국이었고 시끌벅적했죠. 그리고 또 6월 3일 날은요 일단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지도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 좌로 우로 나눠서 진짜 대한민국 아주 혹독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봤더니요,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그래요. 자, 인구가 많은 중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3위는요, 늘 핵주먹 가지고 핵 타이슨,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위를 봤더니요, 독일입니다. 유럽의 경제 강국이죠. 그리고 5위는요,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영국이었습니다. 6위가 한국이었어요. 야, 우리가 뭐 G7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일본, 저 밑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자, 우리나라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요즘은요, 땅을 파면 그나마 저 생수, 지하수가 솟아오르는데, 그것마저 그 난공사로요, 물도 많이 오염돼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토의 70%가 산이라, 지리적으로도 이런 국토를 가진, 그죠? 국토를 가진 이런 나라에서, 일단은 우리나라가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이제 특히 군사력이나 방산 쪽에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실례로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근접 국가, 물론 나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이 폴란드도 이 푸틴이 침공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독일에다가 탱크 좀 살 테니까 탱크 좀 보내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뭐라고 그래? 정신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해야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가스관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래서 탱크는 보내줄 수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그러고 지금 주문하면 5년 후에 도착할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이제 폴란드 가서 이제 기속말로 속삭입니다. 탱크 필요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문하시면 3개월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았대요, 폴란드에서. 근데 실제적으로요, 3개월 만에 갔습니다. 자, 장갑차 흑표 탱크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외신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고요,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루에 두 끼도 채 못 먹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한 60년대 그때도요, 대통령을 바꾼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 볼 때는 흔들흔들거리고요, 우리나라가 좀 위태위태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이거부터 화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오다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아침에 바로 캡처 떠서 PD님한테 보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요, 페스카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그만하자, 신성장 기업. 그래요. 주식시장, 금융 쪽은 하여튼 순위로 따지면 저 밑바닥 한 40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회사. 일봉이에요. 일봉. 그러면, 고가와 저가를 모르니까 이제 분봉을 좀 열었어요. 분봉. 분봉을 열으면요. 여기 최고가가 47,000원, 9시 땡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캡처 떠오기 전에는요. 저점이 36,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되는 게 거의 4만원대, 38,000원 이렇게 거래돼요. 이 회사가. 그래서 특례상장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특례상장이라고 쓰는 게 맞다. 그리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야? 그랬더니 여기 써 있죠. 25년 하반기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종목. 예. 특례 상장한 종목이라고 했죠. 신규는 신규인데 특례상장은 뭔가 봐준 거고요. 일단은요, 섹터로 보면, 테마로 보면요, 보안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안주요? 그랬더니 국내 최초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다. 사이버 보안. 그럴 수는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급발진 이런 거는요, 아주 법적으로 일단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달 쪽에 일단 뭐 CCTV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거를 달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자동차인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거의 이제 뭐 한 반자율 자동차 정도 돼요. 완전 자율은 우리는 아직 힘들죠. 테슬라를 따라가려면 한 50년 걸린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국내 최초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로 언제? 오늘입니다. 12월 10일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가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강남터미널 개발 호재로 천일고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날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동양고속 차례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동양고속도 이제 끝자락이고 그러면요. 대성산업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요. 하여튼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지점에서 10배 간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호가창을 열어줬는데 안 사시더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일단은요. 대주주 지분은 안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요. 직전 상장하기 직전 전년도에 보니까요. 부채비율은 완전 잠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안 봐도 뻔한 게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오늘 상장했으니까 직전 24년도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뭐 딱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마무리 졌는데 부채비율 완전 잠식 해당 사업 유보율 없으면서 이렇게 바뀌기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BPS의 어떤 장부상 가치, 청산 가치는요. 현재 써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신규 상장했는데 막 4만 원에 시작합니다. 그럼 얘를 딱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일단은 매매는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라고 있어요. 가치. 가치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실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폭망했었죠. 98년 IMF 때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첫 번째는요. 고용이에요. 고용. 두 번째는요. 소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택이에요. 이게 무슨냐면 고용 지표가 괜찮아야 되고요. 그로 인한 소비 지표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주택 시장, 주택 지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IMF 때 고용 아니죠. 사람들이 다 해고된 상태였죠. 그죠? 그러니까 해고된 상태에서 소비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소비도 일어나고 고용이 좋고 그래서 여윳돈이 남으면 어떤 주택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볼까요? 지금 고용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소비 좋습니까? 자영업자 죽을 맛이죠. 주택시장 좋습니까? 예, 주택시장 좋아요. 기가 막히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국민평수 25평이 30억. 서울 전체로 보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원래는 계산해 보면요. 한 5억이 맞거든요. 근데 13억이다라고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가 안 돼서 IMF가 끝나고서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분이 야, 그러면 고용은 안 되고 주택시장 아니니까 소비만 살리자라고 했던 게 바로 카드 대란이었습니다. 알겠죠? 카드 대란. 그리고 이때 불었던 게 벤처 열풍이고 벤처 열풍으로 인해서 코스닥은요. 등록이었어요. 상장 심사가 없었어요. 그냥 등록만 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떤 특혜였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무너졌죠. 지금 천스닥 얘기인데 천스닥은 0이에요. 0. 그래서 못해도 지금은 140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례상장인데 그것도 안 했어요. 제도는 만들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안 했습니다. 그 이후까지 쭉 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안 했고 안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제 주식은요, 세상은요, 뭐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에 벗어나면 그 나라는 끝난 거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사주면요. 누군가는 땡큐 고마워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일고속, 동양고속, 대성산업.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예요. 자,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청산가치에 대한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뭐 70원이든 아니면 뭐 몇백 원이든 써 있겠죠.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요. 이 자료는 다음 주에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요. 방송은 무풍지대 특집 2부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가 되겠습니다. 자, 늘 똑같다. 자, 현대차. 이 자리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 때는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 뭐 하이닉스, GPU, CPU, 그다음에 구글의 TPU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커니 그래, 야, 이제 반도체 쪽이야. 그래서 열심히 반도체 쪽을 공부해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처음 시장에 이제 입문하는 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이제 매매를 해볼까라고 했더니 갑자기 거래량이 뚝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바이오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뉴스 찾고 자료 찾고 해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잖아요.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또 죽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로봇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쪽에 또 열심히 파고들고 공부하고 자료 찾아서 이제 한번 해볼까 딱 했더니 지금 어디로 갔어요? 2차 전지로 우르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 IC 안 해! 이런 거예요. IEC 안 해! 이래버린 거죠. 자,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두 종목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 막 다 하이닉스 100만 하이닉스 막 이야기할 때 저는 현대차는 안 사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BPS 청산 가치가 40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대잖아요. 이때는 안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BPS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31만 5천에서 35만 원에서 40만 원쯤. 이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입니다. 25년도. 예, 44만 원.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유보율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4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대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더블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현대차가 갑자기 망하거나 없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쪽은 관심 없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쯤에서 좀 늘리고 좀, 예, 긴 장대 항목과 또 그 긴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요. 어쨌든 그 제 갈 길 가겠죠. 늘 말씀드리죠. 저는요, 여기서 첫 번째는요, 직전 고점을 향해서 한번 예,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BPS 가격까지만 가라. 그리고 또 하지 마셔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자, 2부작 풍류 지대를 예, 무풍지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또 이 얘기 됐었죠. 이건요. 자, 이제 무료 강연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목표가, 목표 주가. 그래서 끝자락에 방송 끝자락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냥 한국타이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여기 제가 이제 표기한 이 부분, 예, 여기 이제 38,000원인데 예, 이 회사가요 9만 원이라니까 9만 원. 네, 그러니까 여기도요, 이 청산 가치가 7만 2천 원에서 갑자기 7만 8천 원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9만 원대 형성됐고, 그 다음에 25년 에스티메이트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25년도에 대한 실적은 다음 달 3월 달이 그때쯤 나오겠죠. 그죠? 9만 7천 원입니다. 추정치가. 그런데 이게 3만 8천 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 관심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씩 모았다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런 모습. 얼마나 멋져요. 응? 그러니까 뭐 3만 원대 사가지고 여기 뭐 6만 원대.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직전 고점까지만 일단 가셔라. 이게 완벽한 매매다라는 거죠. 완벽한. 응? 물론 요즘 뭐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부각됩니다. 예, 부각되고 그다음에 또 로봇 관련주 또 바이오. 그러니까 이 순환매라고 하는 게 너무 빨리 이쪽 거다 저쪽 거다 막 그러니까 무슨 어떤 들쥐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가려면요. 꾸준하게 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가고 그다음에 중형주가 가고 그다음에 소형주가 따라가는 키 맞추기 형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탕에 먹고 저쪽으로 가서 한 탕에 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요. 이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어디 뭐 도박판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무풍지대. 자, 세 종목 더 볼게요. 현대위아는 안 합니까? 그죠? 현대위아. 예, 현대위아. 현대차면은 뭐 기아차도 있을 거고 현대위아도 해야 되겠죠. 그죠? 얘도요, 13만 원짜리인데, 13만 원짜리인데 지금도 6만 원대. 그럼 여기 이제 화살표 된 자리는요, 대개 이제 3만 한 7, 8천 원대였습니다. 그죠? 예, 얘도요, 어디까지 갈까요? 예, 직전 고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도 12만 원, 12만 7천 원, 그 다음에 13만 원, 그 다음에 14만 원. 어때요? 똑같잖아요. 한국타이어나 그 다음에 현대차나 똑같잖아요. 이거는 안 바뀐다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위험자산이에요. 주식은. 위험자산인데 예? 위험자산이라도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천일고속 이 바닥에서 샀으면은 지금 10배니까 1,000만 원 들어갔으면 1억이고 1억 들어갔으면 10억인가? 못 판다니까요.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를 예? 안 된다니까. 폐가망신 시키신다며.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그리고 SL이라는 종목도 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관련주. SL. 이때도 이때 이제 타점이 나왔던 건데 얘도요. 지금 49,000원이라며요. 직전 2년 전에는요. 청산가치가 35,000원에서 다시 4만 원대, 그 다음에 49,000원대, 그러고 이제 25년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는 5만 5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당시 신호 막 나올 때 3만 원대였고 지금 4만 원대 직전 고점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응?
이게 위험 자산이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기아 보실까요? 자, 기아도요, 여기가 98,000원짜리가 117,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24년 작년에 141,000원이 됐고, 그리고 25년 추정치 예상은 이 회사의 가치, 장부상 청산 가치가 15만 원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혜택을 받았겠지만 그 적정 주가는 한 22만 원이었고, 그럼 삼성전자는 아직 남아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도 BPS 보시고 계산하시면 거기까지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다 이렇게 봅니다. 기아도 그렇죠? 예, 항상요 어떤 섹터를 볼 때 당연합니다. 반도체가 됐던 바이오가 됐던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됐던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됐던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회사가 튼튼하여도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 계산에서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보여드릴 화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책이 아니고요. 성소장의 투자 지침서라는 겁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지침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면 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요. 제가 인쇄소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그냥 허접하더라도 이 지침서는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다 읽습니다. 다 읽는다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 1시간 반 정도만 내지 2시간 정도만 제가 이 지침서 첫 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주식장에 임하시면 절대로 잃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앞서 얘기했던 특례 상장이나 무슨 동양고속 뭐 이런 거 천일고속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가치가 70원짜리인데 이걸 막 4만 원, 3만 원에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거나 이제 증권 방송 보시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지침서는 원래 원칙은 어떤 전업 투자자를 위한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 고하는 내가 해봤더니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자막 나오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부터 참여하시는 우리 무료 강연회에 참석하시는 그 분들부터 적용시켜서 이게 나오는 대로 직접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무료로. 아시겠죠? 지침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부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2부작, 무슨 특집 2부작?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 앞서 이야기했던 US 뉴스 앤 월드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국가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6위라는 거,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합디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대한민국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쪽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아주 태국 10입니다. 태국도 10인데 우리는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볼게요. 그랬더니요. 늘 정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비 기업 싹 정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좀비 기업은요. 어떤 거냐면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이면서 빚은 엄청 많아. 자본 잠식이고 그죠? 자본금을 까먹는 거예요. 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다 까먹으면 자본 잠식이에요. 그다음에 유보율은 당연히 없죠. 뭐 자동차, 책상, 뭐 의자까지 뭐 당근에다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벌지도 못하는 그런 좀비 기업을 싹 정리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비 기업을 싹 정리하기 전에 H당초 좀비 기업을 들고면 안 된다니까. 상장을 할 때는 정말 막 근육이 막 물끈물끈하고 튼튼하고 아주 멋진 힘찬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지. 이미 휠체어에 산소 호흡기 꽂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런 종목을 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좀비 기업 싹 정리. 코스닥 내년 시총 150억 미만 퇴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년, 그래요. 내년 얼마나 퇴출할까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 한 4,500개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개인 투자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시당초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은 쉽고 퇴출은 더디다. 상장은 참 쉽고 퇴출은 좀 더디다. 그죠? 예. 그리고 2027년엔 200억 단기적 상향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가총액이 일정 기간 이상 150억 원을 믿던 코스닥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 상장 폐지된다. 성과 기업을 신속하게 증시에서 퇴출해서 시장 활력과 어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좀비 기업 정리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 그래요. 여러분, 대주주 지분이라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요, 이미 주인이 바뀐 거고 그들은 다 팔고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고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어요. 애시당초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 어떻게 코스피는 800개인데 코스닥이 1800개입니까? 코스피가 1800개야 되고 코스닥이 800개야죠. 이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27일 당국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상패 관련 시총 요건은 내년에 150억, 2027년 200억, 28년 300억 이게 아니라요. 500억 이하.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당국에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은 3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적자가 되면요, 심사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요, 일단은 150%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요, 대비해서 한 1000%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요. 대주분을 그대로 잡아둔다라면 그들이 정말 장난을 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에서 그 해에도 적자가 상반기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 기업 심사를 열어서 일단은 거래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년이라도. 2년 동안 다 털린 종목을 거래 정지시켜서 결국에는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갈게요. 그래서 매출 요건도 단기적으로 강화된다. 올해와 내년은 연 30억으로 갔지만 27년도 50억, 2018년 75억. 그래요. 매출액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매출을 띄우기 위해서 바이오로 상장한, 특례 상장한 회사가 무슨 뭐 모텔을 운영하고 버섯을 키우고 막 이런다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증권업계 빵도 만들고,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증시에서는 신규 상장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어떻게 한다? 퇴출당한다. 퇴출당한다. 미국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은요, 바로 금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는요,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 회사가 들어와도 되는지, 절대 들어올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특례 상장 그만하시죠. 그러니 다 떠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국내에선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퇴출을 차일피일 미룬 결과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이 크게 추락했다. 누가? 증권업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식 대혁명이란 타이틀을 들고 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한국거래소를 달려갔잖아요. 앞으로 주식하다 장난치면 폐가망신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대혁명이 일어났구나라고 했는데,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무풍지대라고. 오케이. 자, 코스닥 붐업 시동, 새 혜택 더 늘린다. 정부가 개인 투자 연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내놓는데 혁신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진입과 퇴출 요건도 손질하고 그랬고, 손질하시기로 했대. 사장 첫 4천 문턱을 넘어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세우기로 한 주치다. 이거 뭐라 했어요? 코스닥 1000. 이게 1000이 빵이라니까 100이라니까 100. 지금 1400원 갔어야 된다고요. 코스피는 5000원 가 있어야 된다니까. 4500 이상 가야 돼요. 12월 말까지. 글로벌 시장하고 맞추려면 그 키 맞추기예요. 자, 27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판 나스닥을 꿈꾸며 조성된 코스닥 시장이 혁신 성장기업 상장기업 부재 작전 세력에 휘둘리는 불확실성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예요. 예, 대비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어서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코스닥 1,800개 중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0개에서 500개는요. 당장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되고 이미 망가진 회사들 보면요.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애시당초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어떤 개인 투자자한테 피해를 입혔다. 저건 뭐 거의 100% 사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끝까지 쫓아가서 몰수해서 그 피해 입은 개인 투자자들 원금을 다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조금의 어떤 위로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판 나스닥은 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아니 없애야 된다니까. 특례 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한 100개 정도가 상장을 하면 그중에 하나는 특례 상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기술이 뛰어나고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 그렇죠? 그런 회사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코스닥이든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면 누가 투자합니까? 기관도 하고 외인도 하겠죠. 그런데 기관, 외인은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을 믿고 금융위를 믿고 한국거래소를 믿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철저하게 검증한 거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증권방송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믿긴 뭘 믿어요. 그죠? 그래서 상장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폐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는 특례 상장이라고 해놓고요. 실제로 상장할 때는 신성장 기업. 그게 신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신성장이. 자, 그래서 낮추고 부수기업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냥 하기로 했다. 그러기도 했다가 아니라 그냥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라니까. 내년 한 해 시가총액이 150억 미만 종목이 퇴출 대상에 오를 예정이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은 물론 연기금 투자자가 활발해져야 코스닥 시장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투자가 활발해져야. 여러분 얘기했어요. 전에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학개미가 한 1,000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랬더니요. 누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1,000조가 아니라 200조인데 왜 소장님은 1,000조라고 거짓말 치냐고. 여러분 국민연금은 누구 돈이에요? 국민연금은.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돈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미국 주식 투자하십니까? 왜 미국 자산에 투자합니까? 그게 거의 500조에서 600조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외에 기관들 다 합치면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그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나 이런 자금들을 모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서학개미인 거지. 개인 투자자지. 그 돈을 아니 국민연금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놓고서 왜 그 서학개미만 얘기하는 그 서학개미 200조도 그 여러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뭐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2천만 원, 1,000만 원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아시겠죠? 그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 엔비디아를, 어느 시점에 테슬라를, 어느 시점에 그 들어갔는지 그걸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더 깊은 내용이니까 그런 무료 강연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게요. 테라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죠?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정리매매는 보류했다. 정리매매는 뭐냐면요.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한 7일간 기간을 줘요. 그래서 알아서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뭐 3만 원에 샀어도요. 10원, 20원, 30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10원, 20원도 예, 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2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몇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정리매매예요. 그래서 자, 이데일리 우리 김경훈 기자님. 테라사이언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부산지방법원에 동부지원에 신청했다. 여러분 이것도 법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래소가 전날 테라사이언스의 발행 주권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이 테라사이언스는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소송 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참아주면 진짜 우리 회사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조금만요. 지금 힘들긴 한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아요. 이 회사가.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래소는 누구를 보호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장 폐지 절차를 보류한다. 자, 거래소는, 거래소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작정을 한 이 회사의 대주주를 위한 거죠. 끝까지 질질질 끌고 가야 개인 투자자들 지풀에 꺾여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무슨 소액주주들이 어떤 소송을 하고 해도 이게 재판이 잘 이루어집니까? 7년, 8년 가서 결정 나는데 결국에는 처벌받는 건 없어요. 그리고 조사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생겼죠. 이거 봐봐요. 여기. 예, 7,600원. 그리고 지금 거래정지입니다. 거래정지가 지금 2년째 거래정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종목 4,000원, 5,000원 샀는데 2년 동안 거래정지고 지금 600원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 회사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월봉이고. 예. 자, 여기 보세요. 10%라는 건요. 다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 몇 번 얘기합니까? 자, 최근에 이제 종목들 여러 가지 있어요. 로키드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방송에서 제시할 때 당신네들은 왜 재무제표를 열어주지 않냐는 거죠. 그럼 이 회사를 사기 전에, 여러분들 사시기 전에 이거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0%, 20% 이하가 되면요. 일단은 끝난 거라니까요. 이 친구들은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씩 재산을 취득하고, 롤스로이스 타고, 그러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닌다니까. 여러분들 가슴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달래보니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가치 자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25년, 24년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사실 때도 이 회사는 800원짜리, 600원짜리였다니까요. 그런 종목을 어찌하여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종목을 들어가셨는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라사이언스. 이 회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재상장해서 주가를 내가 샀던 6,000원, 5,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노력을 했죠. 하다 안 됐겠죠. 그죠?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테라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테마주 이제 상패 벼랑 끝. 제가 가짜 테마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리움 테마에 기대에 물렸다가 감사 의견 거절, 그다음에 불성실 공시, 배임 의혹의 회계 신뢰도 붕괴, 주가 급등 뒤 급락, 소액주주 피해 눈덩이,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법원 판단 주목. 여러분 이제는 새 정부 들어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액주주들이 탄원서를 올리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님.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재무제표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다 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기사 나온 건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증시에는 늘 이야기가 따라 붙는다. 누군가는 신사업이라는 한 줄 보도에 열광을 하고 누군가는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에 전 재산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진실은 아니다. 가짜 테마주는 자율공시나 보도자료, 사업 목적 추가 등을 통해 주가 부양, 기대감을 키우는 상장사 중에 실제 사업 내용과 테마 간 연관성이 빈약한 기업을 일컫는다라고 여기 어떤 분이 이제 한 줄 쳤더라고요.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을 할 수도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특집 2부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MS를 봅니다. 3분기 연속 적자 실적 전망 안개 속. 3분기 영업 손실 40억, 연속 적자 행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연초 대비 36.77% 감소했고 북미 430만 달러 계약 등 유무이한 실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실까요? CMS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기 보십시오. 5만 원에 32,000원.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람들요. 이 종목 제시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종목이야 그랬더니 AI 로보티즈 전문업체고 3차원 비전기술, AI 기술,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 앞에 테라사이언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누가 뭐라 합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6,000원짜리예요. 이렇게 계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회사는 이건 내 것도 분기도요.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거 계속 적자잖아요. 이거 더해봐요. 이게 지금 상상할 수,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가치는 반드시 실적에 의해 판단되는 거다. 광기에 의해 판단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CMS를 열심히 사고 싶나요? 저는요.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 강연에 오십시오.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는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학개미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조 정도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부터 기관 투자자들 그 돈 다 들어온다라면 코스피 5천 가고요. 코스닥 제대로 갑니다. 자기네들은 해외 주식 하면서 우리한테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로키드 헬스케어 하나 마지막 두드려 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 지금도 최근에 열심히 추천을 하는 종목이에요. 비만 관련 주얘기도 나오고. 자, 로키드 하니까 이건 로봇이 아니고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로키드 헬스케어 자본 잠식 해소했지만 적자 늪은 여전하다. 기술 특례 상장 6개월 만 시총 1조 클럽. 기술 특례 상장 6개월 만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중국 특허 글로벌 시장 확장 기대감 반응. 여러분 중국 특허? 그래요. 그런 미국 특허. 자, 국내 임상 승인 신규 플랫폼 출시 촉매, 자본 잠식 해소로 연내 흑자 전환 가능성. 남은 건 국내외 규제 보험수가 임상 결과.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천 종목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아왔는데요. 거의 99.9%는 거짓말이더라. 물론 하긴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아니더라는 거죠. 자, 로키드 헬스케어 봅시다.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신고가 형성하고 제가 87,000원까지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로키드 헬스케어. 그렇죠. 어떻게 갔어요? 로켓처럼 갔어요. 로켓처럼 갔어요.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 자, 신성장 기업 특례 상장입니다. 노노노노노. 그리고 이 종목이 하도 가니까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 종목을 제시할 때 이 재무제표 보여야 된다니까. 인공지능 AI 기반 재생치료 플랫폼 업체 좋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죠? 완전 잔치에 해당 사항 없음 이런 회사가 어떻게 들어와서 8만 원대를 찍고 지금도 이 종목이 중국 특허? 그래도 사십니까? 비만 관련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요. 청산 가치는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번 새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계획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고 싶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분기입니다. 그럼 분기 실적은 괜찮을까요? 뭐가 좋습니까? 분기 실적은. 그리고 청산 가치가 지금 600원이에요. 600원. 아니 여기까지 마이너스고 지금 최근에 8만 원을 달리는데 이 회사가 600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방송에서 버젓이 얘기하는데 과연 이걸 보여줘봐요. 이걸 보여주고 설명을 해봐요. 이 회사가 지금은 뭐 마이너스고 600원짜리지만 8만 원에 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 일은요. 하늘이 두둑나도 그럴 일이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로켓 헬스케어였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금 제시하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시장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대체거래소는 왜 대체 만들었으며 그리고 특례 상장은 왜 재밌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자들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갑니다. 사랑합니다. 성명석 소장의 투자 지침서. 그래서 이번엔 책을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쇄소에 맡겨서 허접하지만 여러분들께 밑에 하단에 무료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 12시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시는 분들부터 이걸 직접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읽는 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읽으니까 이거를 매주 일요일 날 계속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을 맞이하시고 또 일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특집 2부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쨌든 2부작이 아니라 다음 주, 한 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작. K바이오 나스닥 잔혹사 기술력 상장에서 경영 리스크로. 이해 가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투자하거나 협력 중인 미국 나스닥 상장사들이 상장 폐지 압박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장한 거예요. 네? 근데 나스닥 상장은 한때 기술력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적자지속, 재무불안, 이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상 성과에 무관하게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나스닥에서도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잔혹사냐? 여기 보세요. 이게요. 이게 국내 제약사 연구관 나스닥 상장 기업 현황. 예. 라니 테라퓨틱스 앱토스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유지 위기, 그다음에 상폐됐고 한국 기업 관계가요. 셀트리온 이거 한미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NK젠 바이오텍, PH파마, 코이면 이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됐으니까 이게 서학개미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상장 폐지, 상장 실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돼 있는 거는 NK맥스, 단독 상장, 제넥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장을 할 수 있어요. 관련 업체들이. 그런데 정상적이지 못하다니까요. 나스닥 시장은요.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면요. 단호하게 그냥 쳐내버립니다. 절대 이 시장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임드 바이오 1일 신성장 기업 첫날입니다. 이틀째 여기 보면요. 57,000원에 42,000원 돼 있습니다. 3일째 보니까 55,000원까지 올라가. 좋죠? 야, 열심히 사십니다. 4일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회사냐 봤더니요. 항체 약물 접합제 기반 항암제를 개발하여 기술 이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안 써있고 신성장 기업. 그만하시라니까. 부채 비율 장난 아니죠. 이거 BP에서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자, 3년 연속 줬자고 이게 매출액입니까? 동네 삼겹살집보도 못한 그런 매출액. 이 부채 비율이 1200%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여기 57,000원에 지금도 5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가 어찌하여 안 바뀌느냐? 그리고 이틀째 되니까 우리 70원이에요. 그래. 70원짜리를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고 계시는 겁니까? 57,000원이요?
57,000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특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 2부작이 아니라 3부작 다음 주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그만 멈추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